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요 본드 프라이싱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이제 요 R을 보통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디스카운트 레이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마 이제 교과서에서는 뭐 또 다르게 부르면 yield to maturity 만기 수익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보통 yield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R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들 나올 때 어떤 관계를 볼 때 yield라고 그러면 요 R을 이야기한다. 여기에 있는 요거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란색으로 칠한 거. 요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디스카운트 레이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현재 가치 계산할 때 쓰는 이자율이라고 그래서 디스카운트 레이시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저기 뭐죠? 이 만기 수익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또 줄여서 수익률이라고만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들하고 좀 지워야 되겠네요. 줄여서 요거로만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그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이 왜 이렇게 다 달라라고 뭐 생각하시는데 사람마다 좀 다르게 다 관점이 있으니까 이름을 다르게 붙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이 사람 이런 의미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또 저런 의미에서는 이렇게 부르구나 하는데 그 의미를 따라서 이름을 붙인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다음 답변 넘어가면 지금부터는 이제 뭐냐 그러면 이 두 개의 관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여기서 PB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뭐라 그랬지? 본드 가격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여기 있는 요 R이 디스카운트 레이트 혹은 yield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둘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좀 성인 게 뭐라고 써있냐 그러면 본드 프라이스가 있고 또 하나는 yield라고 있지. 그 요 yield가 요 본드 프라이스가 뭐라고 앞에 있는 공식에서 요거고 요 yield가 뭐라고 앞에 있는 공식에서 요 R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둘의 관계가 어떤 거냐? 둘의 관계를 봤더니만 인버스 릴레이션십에 있다. 여긴 또 이제 yield가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required rate of retur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최소한 요구되는 리턴이다.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왜 required rate of return이라고 그랬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아까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이 보라색으로 제가 하이라이트 했던 부분들이 있죠. 여기에 이게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본드를 샀을 때 여러분들이 얻는 그 베네핏의 모든 베네핏의 현재 가치지. 본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받는 베네핏의 현재 가치입니다. 근데 그 현재 가치하고 결국은 시장에 요 현재 가치 가지고 시장에 가서 뭐하고 비교한다고 그랬습니까? 본드 가격하고 비교한다고 그랬지. 그런데 이 최소한 이게 크거나 같아야지만 여러분들이 본드를 사겠죠. 그지? 지금 여기 있는 게.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그런 의미에서 본드 가격보다 내가 갖고 있는 현재 가치가 본드 가격보다 최소한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거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요 이자율이 그때 요 현재 가치 계산할 때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요 디스카운트 레이트 이자율이었지. 그 이자율이 최소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일종의 수익률이랄까 리카이어 레이트 오브 리턴만큼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크면 어떻게 되고 작아지면 어떻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저 일들을 required rate of retur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계가 인버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그 수익률이 크면 클수록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되고 감소하고 그지? 요구하는 수익률이 작으면 작을수록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프라이스하고 여기에 있는 이 프라이스하고 여기에 있는 요 디스카운트 레이트 yield는 어떤 관계에 있다? 네거티브 관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버스 관계에 있다. 여기 수식을 보더라도 네거티브 관계에 있는 게 금방 알 수 있겠죠. 그지? 근데 그게 일단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고 저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드 프라이스 커브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컨벡스하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머추리티가 길면 길수록 머추리티가 아까 뭐였습니까? 뭐 30년이면 30년에서 50년 이렇게 가면 갈수록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시장 이자율, 이때 말하는 이 시장 이자율은 이때 말하는 이 시장 이자율은 yield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리카이어 레이트 오브 리턴입니다. 그렇게도 부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장 이자율 다르게 얘기하면 R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R에 대한 부르는 것들이 용어들이 너무 많죠, 그지?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곳의 차이가, 요 아래 차이가 차이에 대해서 이 본드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요 세 가지가 도대체 무슨 말들이고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러면 요 그림부터 이제 한번 보죠. 요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는지를 보시면 요 그림은 이거의 이그젠플로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요거의 예로. 지금부터 이제 예를 가지고 이제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 이자율은 여기는 본드 가격이고 본드 프라이스고 다르게 얘기하면 PB고 요 밑에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저 이자율 R입니다. 요 공식에서 여기 있는 요 PB하고 요 R의 관계입니다. 그 R의 관계가 어떻다고 보시는 것처럼 네거티브 관계가 있죠. 지금 그지? 이 R이 크면 클수록 지금 어떻습니까? R이 크면 클수록 가격은 어떻게 되지? 감소하고 있지. 요 관계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었는지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810.71이 있죠, 그지? 810.71이 요 이자율이 10%잖아. 그래서 보시면 앞에 있는 이그젠플에서 요 이자율, 저거는 연간 이자율이니까 annual percentage rate이니까 그거를 우리가 기간이 6개월에 한 번씩 이자 지급하니까 10을 뭐로 나눠야 되겠습니까? 10%를 2로 나누면 5%가 되겠지. 그래서 요거와 요 가격, 이때 요게 5%일 때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810.71이었지. 그게 지금 여기에 그려진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그려진 건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그래서 그걸 보려면 이제 일단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살펴보시면 지금 채권이 있는데 채권의 액면가가 1,000원입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액면가가 1,000원. 액면가가 1,000원. 그 다음에 쿠폰 레이시 몇 퍼센트? 8%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쿠폰 레이스는 다 어떻게 측정이 되냐 그러면 annual 차용 정수에 있는 쿠폰 레이스는 다 annual percentage rate로 이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보가 뭐 있습니까? 만기일이 만기일이 얼마였습니까? 30년이었지. 그리고 쿠폰 이자 지급이 지급 방법이라고 할까요? 지급 빈도가 어떻게 되냐고 빈도로 해보죠. 빈도가 6개월에 한 번씩이었죠. 그치?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채권 가격을 이제 계산, 요거 정보를 가지고 이제 현재 가치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보시면 시장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보죠. 여기서부터 볼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시장 이자율 0%부터 볼까요? 네, 그것도 괜찮겠네요. 시장 요게 이제 R입니다. R이 뭐라 그랬지? 시장 이자율도 되고 일드도 되고 그죠? 일드 투 머추리티도 되고 디스카운트 레이트도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0%부터 이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 2%, 3%, 4%,
쭉 한번 해보죠. 뭐 15%까지만 해볼까요? 이렇게 돼 있다. 14%, 15%까지 하죠. 네,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 그러면 요거에 대한 현재 가치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습니까? 이 현재 가치는 일단 만기에 대한 현재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요 만기에 대한 현재 가치는 시장 이자율로 할인해 줘야 되겠죠. 그치? 시장 이자를 할인해 주는데 이 기간이 지금 얼마나 그랬습니까? 지금 30년인데 이자 빈도가 그 6개월이니까 총 전체 기간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30년인데 6개월에 한 번씩 이자 지급하는 거니까 T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60개가 되겠지, 그지? 60개고 요 만기에 요때 요 여기 하나 지금 실수했는데 요때 요 시장 이자율도 애뉴얼로 되어 있겠죠, 그지? 그러니까 뭐를 해줘야 됩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이자 계산을 하는 거니까 2로 나눠줘야 되겠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것도 요 시장 이자율도 어떻게 보통 나와 있냐 그러면 annual percentage rate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지난주에 학생이 질문했는데 이거 왜 어떨 때는 effective로 하고 annual로 하냐라고 했는데 그 문제에서는 effective 이자율하고 effective 유효 이자율하고 annual percentage rate이 다 똑같은 거였죠, 그지? 같았기 때문에 약간 똑같이 썼던 거였습니다. 어쨌든 통상적으로는 annual percentage rate로 이렇게 나누어줍니다. 나누어줄 때는 이렇게 2로 나누어줬지. 자,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고, 그치? 그러면 이자율이 0%일 때는 그래서 현재 가치는 60년이 있더라도 똑같이 1,000원이겠죠, 그지? 그러면 이자율이 이제 1%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잠깐만요.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자율 1%인 걸 보죠. 이자율이 1%인 거는 지금 어떻게 됐냐 그러면 네네. 제가 지금 실수했네. 이거를 여기까지는 됐는데 이걸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1%니까 이자율로 계산하면 그지 1% 퍼센테이지니까 이걸 나누어 주면 0.01이 되겠지. 1%는 0.0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제 2% 이렇게 여기 2%가 아니고 이렇게 계산해야 되겠지. 3%, 4% 이렇게 됩니다. 5%, 6%, 7%, 8%, 이제 10%, 11, 12, 13, 14, 15%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그러면 요 1,000원의 현재 가치는 내가 60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받는 1,000원의 현재 가치는 이자율이 0%일 때는 1,000원이었고 이자율이 1%일 때는 보시는 것처럼 741.37 받습니다. 그게 어디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 공식에서 지금 우리가 뭘 계산하고 있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공식에서 요 녹색으로 하이라이트 친 부분 지금 제가 칠하고 있는 요 부분을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액면가가 1,000원이었고 요 R이 시장 이자율 혹은 일드라고 하면 일드라고 하죠. 일드의 이자율이 0%일 때 그리고 T라는 게 아까 말했던 만기까지 기간인데 지금 30년이고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지금 T가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60이라는 거지. T가 60일 경우에 그리고 그 일드 이자율이 0%일 때는 아까 본 것처럼 1,000원이었고 일드 이자율이 만약에 1%이면 그 1%를 뭐로 나눠줘야 되겠지? 2로 나눠줘야 되겠지 계산할 때는 그지? 그리고 60을 한 거였고 그러면 그때 가격은 그때 가치는 741점 얼마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2%면 어떻게 될까요? 쭉 이렇게 한번 해보죠. 2%일 때는 550원이 되고 이제 그 일드가 3%일 때는 409원이 되고 일드가 4%일 때는 304, 5%는 227, 6%일 때는 169 이렇게 해서 15%이면 일드가 13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30년 뒤에 받는 그 돈의 현재 가치는 액면가의 현재 가치는 그지? 30년 뒤에 받는 액면가의 현재 가치는 기간으로 따지면 T는 60기간입니다.
T는 60기간이, 이게 왜 60기간인지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30년 뒤에 받는 돈의 현재 가치는 이렇게 변하죠. 근데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일드가 크면 클수록, 일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돈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작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어쨌든 지금 뭐를 계산했냐 그러면 요 각각의 달라지는 이 일드의 어떤 다른 값들에 대해서 뭐를 계산한 겁니까? 액면가의 현재 가치, 요 그린색으로 칠해진 부분들을 이제 계산한 겁니다. 다음은 이제 요 부분을 계산해야 되겠지, 그지? 요 부분을 이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제 저 부분을 계산하려면 첫 번째 쿠폰 페이먼트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지? 쿠폰 페이먼트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지금 내가 1,000원이라는 게 있으면 이게 액면가지. 그 다음에 곱하기 뭘 해야 됩니까? 쿠폰 레이시 있지. 이게 몇 퍼센트예요? 8%였죠. 그리고 이게 근데 6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받는 거니까 이거 이제 빈도수가 2로 나눠줘야 되겠지, 그지? 1년에 2번 받는 거니까.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 원래 1년에 한 번 받으면 1년에 받는 돈이 지금 80원인데 두 번 받으니까 두 번 나눠서 받는 거니까 40원이 되겠죠, 그지? 이게 이제 쿠폰 페이먼트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그 쿠폰 페이먼트를 내가 매년 받는 거지. 매년 받는데 이 매년 받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공식을 사용해야 되겠지, 그지? 저걸 다 더해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지금 이거 일일이 지금 요거 무식하게 더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걸 지금 이번에는 지금 뭘 계산하냐 그러면 여기 노란색 노란색으로 지금 칠하고 있는 요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쿠폰 페이먼트가 지금 얼마라고? 40원이고 요 T가 60까지고 큰 T가 60까지고 1부터 큰 60까지 해야 되고 요 시장 이자율이 저렇게 변화할 때 요 노란색의 부분들은 얼마 있는 걸 보는 거죠. 그죠? 저거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뭐 저거 계산하는 거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재무계산기를 쓰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걸 재무계산기를 안 쓰고 가장 무식하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40원 더하기 1 더하기 얘는 이제 나누기 2로 해줘야 되겠지, 그지? 이렇게 하면 복잡한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기간이었고, 그지? 또 40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또 40원 나누기 1 더하기 요 이자율, 그지? 나누기 2 이번에는 제곱이 되겠지, 그지? 제곱 이렇게 해서 몇 번 해야 됩니까? 60번 더 해줘야지만 좀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못하겠지, 그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뭘 합니까? 공식을 쓰지. 그래서 쓰는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미 수업 시간에 이 공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지, 그지? 여러분들 이 공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여기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재 가치 계산할 때 저는 결국 무슨 문제냐 그러면 지금 이 문제와 똑같은 거죠, 그지?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게 어떤 문제냐 그러면 요거 계산하는 거와 똑같은 거지. 지금 이거 PMT가 얼마입니까? 40이고 저 이자율이 지금 계속 있죠, 그죠? 요 N이 얼마까지? 1부터 60까지고 이자율이 있고, 그지? 그러면 이거의 현재 가치 계산하는 거지. 그럼 요 현재 가치 계산하려면 요쪽 해서 저 현재 가치 공식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요렇게 쓰는 방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거 한번 써보면 이거 가져와서, 그지? 자, 요 계속 2로 나누어줘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 빼버리죠. 하나를 더 해서 실제로는 R은 이자율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얘를 뭐로 해줘야 되겠습니까? 2로 나눠줘야 되겠죠. 왜냐면 이자가 1년에 두 번 지급되는 거니까. 그래서 각각의 그 단위가 지금은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2분의 1년마다 한 번씩 지급되는 거니까 좀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요걸 제가 지금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걸 R은 뭐로 해준 겁니까 지금?
2로 나누어 준 거지. 왜 2로 나눠줬습니까? 쿠폰의 이자 빈도가 몇 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요거는 지금 뭐의 현재 가치였냐면은 지금 여기는 액면가의 현재 가치. 이번에는 뭐냐면은 쿠폰 지급액의 현재 가치입니다. 네. 쿠폰 지급액의 이제 현재 가치입니다. 쿠폰 지급의 현재 가치가 뭐라고? 요게 액면가의 현재 가치, 이 그린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쿠폰 지급액의 현재 가치입니다. 쿠폰 지급의 현재 가치 계산하는 방식은 결국은 뭐하고 같았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요거의 현재 가치 계산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거 이제 그대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쿠폰 지급액이 얼마? 40원 나누기 저 이자율이었지. 이거는 지금 여기서도 계산할 수가 없네, 그지? 이게 빵이라서. 잠깐만요. 이게 이자율이 빵이면, 보죠. 이게 이자율이 빵이면 이런 방식으로 계산이 지금 안 되네. 1 빼기 1이니까, 그지? 여기 되고. 이걸 그러면, 이건 다른 방식으로 써야 되겠네요. 그죠? 지금 여기 이 상태에서는 지금 이 공식으로 쓸 수가 없고, 일단 이거는 좀 놔두죠. 0인 경우는 놔두고, 요거부터 계산해보죠. 얘가 40일 경우에, 그 다음에 이자율이 얼마? 요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합니까? 1 빼기 1 나누기 1 더하기 얘지. 얘의 몇 승이었습니까? 그 n이 60이었지. 60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2069가 나오네요. 지금 요 한번 볼까요? 공식이 맞는지. 요 쿠폰에서 이자율을 나눠주고 곱하기 하고 그 다음에 1 빼기 1 나누기 1 더하기 i의 n승이니까 여기 보시면 예. 쿠폰 페이먼트에서 이자율로 나눠주고 1 빼기 1 나누기 1 더하기 이자율의 60승이니까 맞네요, 그치? 그거 계산한 거니까. 네,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된 거지. 자, 이제 그러면 얘가 이제 안 바뀌는 걸로 가져가고. 이렇게 달러를 치면 저 숫자가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 할 때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위에 있는 사실이. 그러면 이제 똑같은 것에 대해서 이제 쭉 계산해 보면 되겠죠. 그치? 자, 이제 그럼 뭐가 됩니까? 보시면 이자율이 일드가 증가할수록 이곳에 이 쿠폰 지급의 현재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액면가 현재 가치처럼 마찬가지로 쿠폰 지급의 현재 가치도 줄어들죠. 이렇게 줄어듭니다. 계속 줄어들고는 있죠, 그지? 그래서 요거의 현재 가치는 딱 봐도 알겠죠, 그지? 지금 요 상태에서 요게 액면가 안 바뀌고 T도 60 안 바뀌는 상태에서 요 이자율이 계속 늘어나면, 요 일드가 계속 늘어나면 이 하이라이트 친 전체 금액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소하겠지. 그걸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본 겁니다. 이렇게 감소하는 걸.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요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안 바뀌고 얘도 안 바뀌고 계속 더하기 하는데 요 나누어주는 R 값이 증가하면 결국 이 전체의 액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감소하겠지, 그지? 그리고 요거를 다 더한 거를 공식으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공식으로 쓰면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증가하면 이 전체는 감소하니까 이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증가하면 이 전체는 증가하고 얘는 감소하니까 감소하는데 얘는 두 가지가 있어서 좀 헷갈리네, 그지? 여기서는 좀 볼 수가 없겠네. 이거 공식 자체에서는 좀 볼 수가 없네요. 어쨌든 근데 뭐 여기서 간단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지?
R이 증가해서 이건 해보면 아는데 아까 저기도 공식 가지고 해보면 아는데 어쨌든 요게 증가하면 이 전체가 작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계산해 봤더니만 이자율이 이렇게 증가할수록 일드가 증가할수록 이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쿠폰 지급 현재 가치 계속 감소하고 있지. 자 이제 여기까지 봤고 이거는 뭡니까? 계속 40원을 뭐 한 겁니까? 40원을 60번 더한 거하고 똑같지. 그지? 60번 곱한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2,400원이 되겠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 지금 40원이잖아. 그지? 이자율이 제로입니다. 제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0원 더하기. 그지? 계속 40원 더하기 40원 더하기 몇 번 더해야 되고 60번 더하는 거죠.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2,400원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결국은 이 전체의 이 채권의 현재 가치는 두 개를 더한 거죠. 그지? 이 채권 현재 가치 다르게 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저 모형이 맞다면 채권 뭐하고 같다 그랬습니까? 채권 가격하고 같은 거지. 네. 채권의 현재 가치 혹은 채권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거는 이 둘을 더하면 되겠지. 그지? 얘 더하기 얘입니다. 이렇게 해서 3,400원. 쭉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값들이 다 나오겠죠. 그지? 여기 값들이 좀 나옵니다. 이게 채권의 가격인 거죠. 이게 여러분들 그 중에 하나 볼까요? 이 이자율이 10%일 때 채권 가격이 얼마입니까? 810.707147 나왔죠. 그 부분이 여기 보시면 이 앞에 예에서 지금 제가 요 예를 가지고 하는 건데 얼마였습니까? 810.71 나왔지. 71인데 요 보면 가지고 제가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요 예 가지고 810.71인데 한번 볼까요? 810.71이죠. 여러분들 이거 제가 이걸로 계산해주면 줄여주면 보십시오. 810.71 나갔죠, 그지? 자 이제 그러면 요게 지금 제가 뭐냐 그러면은 지금 요 이자율하고 그지? 요 이자율하고 그지? 그런지 요 이자율하고 좀 요게 뭐였습니까? 일드였지. 요 이자율하고 요 채권 가격하고 채권 현재 가치하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요 두 개를 어떻게 그래프 그리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있는 거죠. 요 두 개를 그러니까 요게 그 여기서 말했던 요 일드하고 그다음에 요건 채권의 현재 가치 혹은 채권 가격입니다. 가져왔던 거 제가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결국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두 개를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네. 요렇게 나오죠. 요렇게 나오는데 지금 요 밑에가 뭐냐 그러면 잠깐만 이걸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그래프를 다시 그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네. 지금 얘가 그래프를 못 그리고 있네. 이렇게 그려야 되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적어보지. 지금 요 부분에 이게 채권의 현재 가격입니다. 이거 다르게 그리면 다르게 그리죠.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네, 여기 채권의 현재 가격이죠, 그지? 그리고 밑에는 이자율이 지금 1%, 2%, 3%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숫자로 표시하면 되어 있고,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바꿔야 되겠네. 지금 이 수치를 이렇게 바꾸면 안 되고, 이걸 제가 바꿔드릴게요. 요걸 가져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0%에서부터 15%일 때, 그지? 네. 그러면 채권 가격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자율이 보시면 10%일 때 채권 가격이 이때 가격이 나오겠죠. 여기다가 숫자를 표시해주면 되고, 잠깐만, 이거를 예, 일단 네. 보시면 870.7이라고 쓴 게 있죠. 이때가 채권 이자율이 10%일 때입니다. 그림을 차트를 좀 바꿔보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되면 요 점들이 찍힌 데 있죠. 810.7이 여기입니다. 여기고 이때 이자율이 10%인 거죠. 이렇게 나오지. 그 그림이 지금 이 그림입니다. 보셨던 이 그림입니다. 요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 그래서 뭘 아실 수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 배웠던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이자율이 증가할수록, 일드가 증가할수록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됐습니까? 채권 가격은 감소하고 있지, 그지? 이 부분을 하나 배웠습니다. 요게 첫 번째에 대한 내용입니다. 프라이스와 일드 사이의 관계가 첫 번째 내용이 일드가 require rate of return인데 요게 어떤 인버스 릴레이션십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보여준 겁니다. 채권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제가 하면서 보여드린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 좀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죠.